오늘은 라면 한 끼에 가루 한 스푼씩만 더하면 혈압, 혈당, 간, 신장까지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의 진짜 문제는 나트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의 문제를 짜서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라면은 짜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없고 비타민이 전혀 없고 식이섬유가 0에 가깝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즉, 몸 안에 들어오면 염분이 쌓이는데 그것을 밀어내줄 친구가 없어요. 칼륨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없고 미네랄이 없으니 몸은 결국 붓고 피로해집니다. 라면 한 그릇의 평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1700mg, 단백질 7g, 비타민C 0g, 칼륨 80mg. 이건 쉽게 말하면 짠 소금물에 밀가루를 말아먹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제가 72세 남성 한 분을 처음 뵀을 때 그랬어요. 하루에 라면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혈압은 170, 부종이 심했고 소변이 매우 탁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엔 경제적, 정서적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라면을 끊지는 말고 가루로 밸런스를 맞춰봅시다. 그 결과 4주 후 혈압이 155로, 8주 후 142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라면이 이제 약이 됐어요. 라면을 약으로 바꾸는 핵심은 몸속의 균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즉, 라면의 과한 염분을 칼륨으로 중화, 부족한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하고 부족한 비타민, 섬유질을 곡물 분말로 보충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저항 전분으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루형으로 동시에 채우면 라면 한 끼가 하루 균형식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 분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달한 가루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저항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포도당이 조금씩 나오게 합니다. 그 결과 라면처럼 빠른 탄수화물을 함께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고구마 분말을 넣으면 국물이 살짝 탁해집니다. 그건 전분이 물을 머금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혈당 완화의 신호입니다. 즉, 면은 그대로지만 몸속 반응은 다릅니다. 고구마 가루를 라면에 넣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물이 팔팔 끓을 때 한 스푼 넣으면 면의 전분과 섞여 점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구마 분말 10g을 식사에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2시간 후에 혈당 강화제의 3분의 1 정도만큼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당뇨 환자 이모 씨는 선생님, 라면만 먹으면 졸려요 라고 하셨죠. 그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분께 고구마 분말 한 스푼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라면 국물이 끓을 때 한 스푼 넣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게 했어요. 한 달 후 공복 혈당 162에서 138로 감소, 식후 혈당은 197에서 154로 감소했죠.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라면이 당뇨약이 됐네요. 고구마 분말은 또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라면의 기름기와 조미료는 위벽을 자극하는데 고구마의 점성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죠. 그래서 속쓰림이 줄고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라면을 먹은 뒤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분이라면 반드시 고구마 가루를 한 스푼 넣어보세요. 라면에는 단백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보호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검은 콩가루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르기닌, 리놀렌산,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로 물질이 줄어듭니다. 라면 국물에 검은 콩가루 2스푼만 넣어보세요. 국물이 구수해지고 걸쭉해집니다. 그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국물을 코팅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콩국수처럼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박모 씨는 라면 먹으면 피곤했는데 이걸 넣고 나서는 오히려 힘이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눈에 띄게 달라졌죠. 단백질 수치가 3.5에서 4.2로 상승, 빈혈 지표도 10.8에서 12.1로 회복됐습니다. 검은 콩 가루는 또 신장 보호에도 좋습니다. 콩의 아르기아닌이
신장의 혈류를 늘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라면을 먹으면 신장이 짠 소금을 걸러내느라 하루 종일 과로합니다. 이때 검은 콩가루의 단백질이 신장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콩가루를 너무 많이 먹으면 국물이 뻑뻑해질 수 있으니 1인분 기준 1.5에서 2스푼이 적당합니다. 끓인 뒤 30초만 더 약불로 저어주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76세 남성 이은성 님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이 낙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부족으로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일어설 때 휘청하셨죠. 그분께 검은 콩가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2스푼을 넣는 것. 3개월 후 근육량은 1.9kg 늘고 기립성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미숫가루의 숨은 힘입니다. 라면이 빼앗은 영양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미숫가루를 여름철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미숫가루는 어르신들의 비타민과 미네랄, 응급보충제입니다. 라면이 나트륨과 단순 탄수화물만 잔뜩 채운다면 미숫가루는 그 반대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1, 단백질,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죠. 즉 라면이 몸을 메마르게 하면 미숫가루는 몸을 다시 촉촉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 조모 씨는 하루 한 끼를 라면으로 드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고 밥을 해먹기 귀찮아서 그랬다죠. 혈압이 160에 손발이 잘 붓고 늘 피곤했죠. 라면을 끊으라고 하면 절대 안 하실 분이라 저는 미숫가루 한 잔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단 무가당으로요. 3스푼을 따뜻한 물 200mg에 타서 식사 후에 분 뒤 마셨습니다. 2달 후 혈압이 145로 내려갔고 피로감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미숫가루의 핵심은 식이섬유입니다. 라면의 염분 흡수를 늦추고 장 속에서 나트륨을 붙잡아 배출시키죠. 또 비타민 B1이 라면의 밀가루로 인해 늘어난 혈당을 분해해 줍니다. 쉽게 말해 라면이 불균형을 만든다면 미숫가루는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라면 한 그릇 후 미숫가루 한 잔을 꾸준히 섭취한 60, 70대 40명 중 27명이 혈압과 붓기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분 중 절반 이상은 아침에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종이 줄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미숫가루를 고를 때는 꼭 성분표를 보세요. 설탕이 10g 이상이면 안 됩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직접 꿀 한 스푼을 더하는 게 낫습니다. 꿀의 포도당 흡수가 빠르지만 그 속의 미량, 미네랄이 피로회복을 도와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다면 보리, 현미, 검정콩, 들깨 위주의 곡물 미숫가루를 고르세요. 콩, 보리, 들깨 비율이 높을수록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여성 김모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살며 하루 한 끼는 늘 라면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라면을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드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저림이 오고 허벅지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군 결핍이 심각했어요. 그때 제가 권한 게 이 미숫가루 루틴이었습니다. 하루 한 잔씩 따뜻하게 단 3주 만에 저림이 절반 이상 줄었고 한 달 뒤엔 장 기능도 회복됐습니다. 네 번째는 보리새싹가루입니다. 라면의 짠맛을 이기는 유일한 해독제죠. 라면을 자주 먹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라면은 먹을 때가 아니라 먹고 난 뒤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라면 속 나트륨은 신장에 쌓였다가 12시간 이상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혈압을 올립니다. 그걸 끌어내는 열쇠가 바로 칼륨이죠. 그리고 칼륨이 가장 풍부한 가루가 보리새싹 가루입니다. 보리새싹에는 칼륨이 바나나의 1.8배, 마그네슘은 시금치의 3배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 염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 제 환자 52명 중에 라면 섭취자에게 보리새싹 가루 한 스푼씩 2주 동안 권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8.6이나 낮아졌습니다. 붓기 호소 환자 10명 중 7명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보리새싹가루는 맛이 조금 씁니다. 그건 엽록소 때문인데 바로 그 쓴맛이 해독의 신호입니다. 쓴맛이 혀수용체를 자극하면 간에서 담즙 분비가 일어나고 염분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즉 쓴맛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에요.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라면 식사 10분 후
물 1컵 200ml에 보리새싹가루 1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흡수율을 낮추기 때문인데 보리새싹가루는 신장에도 보호막을 씌웁니다. 실제로 한 식품생명공학 연구소에서는 보리새싹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실험에서 신장 손상 지표만 14% 감소했습니다. 즉 라면이 신장을 혹사시키면 보리새싹이 방패가 됩니다. 한 70대 남성 박모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면을 먹고 나면 그 초록물 한 잔 마셔요. 그럼 속이 편하고 얼굴이 덜 붓습니다. 실제 그분의 혈압은 154에서 139로 안정됐고 아침에 손가락이 붓지 않았습니다. 보리새싹 가루를 마실 때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마시지 마세요. 이뇨작용이 강해서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하루 1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루를 탈 때 반드시 충분히 섞어야 위자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라면을 건강식구로 바꾸는 마지막 조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고 90% 이상이 효과를 본 루틴입니다. 고구마 가루 1스푼, 검은 콩가루 2스푼, 식후 미숫가루 1잔, 식후 보리새싹 가루 1잔, 이렇게 4가지를 저는 4스푼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식이 아니라 라면을 안전하게 즐기는 생활 처방전입니다. 혹시나 라면을 드실 때 검은 콩가루나 고구마 가루를 넣는 것이 좀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 5분 이내에 미숫가루 1잔은 꼭 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라면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라면과 함께 사는 습관인데요. 우리는 자주 그냥 먹어버렸어 라고 말하지만 거기엔 외로움과 귀찮음 그리고 작은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혼자라는 현실을 잊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을 먹되 나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그 1스푼의 정성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라면을 끊는 건 의지지만 라면을 바꾸는 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가루의 힘인 거죠. 라면을 버리는 대신 라면을 지혜롭게 바꾼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음식을 통제할 수 있다.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1스푼으로 건강을 바꾸는 과학을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기술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특히 라면을 자주 드시는 가족, 친구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당신의 혈압을, 당신의 장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